네, 올해는 어떤 반도체 이슈 그리고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도 HSL 대표 이형수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새해 복 많이 신년맞이 받으십시오. 네. 예쁘게 또 염색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네네. 올해 또 예쁘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요. 우리가 꼭 신년에 점검해볼 이슈들 1위부터 3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3위였던 챗 GPT로 시작된 AI 혁명, 그리고 2위였던 메모리 감산 효과, 이로 인한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1위가 아직 공개가 되었지 않죠. 네네. 오늘 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1위 이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일단 2025년,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들이 신차 모델이 대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좀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소부장 밸류 체인은 빨리 움직이죠. 그렇죠. 미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선반영, 빨리 또 주목하기 때문에 올해 저는 이제 AI 혁명과 이제 모빌리티 혁명을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혁명과 이로 인한 또 모빌리티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빨리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곧 다가올 CES 모멘텀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모빌리티 혁명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 예전에 우리 휴대폰이 컴퓨터로 바뀔 때,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OS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되려면 OS가 필요한데요. 그때 OS가 구글 안드로이드가 메인이 됐잖아요. 자, 이제 모빌리티 혁명에서 누가 핵심 OS 업체가 될지 빅테크 업체들이 다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OS를 기반으로 국내 삼성전자나 이제 칩 업체들이 누가 그 두뇌 칩, 자동차용 두뇌 칩을 잘 만들 수 있을지. 물론 이제 테슬라는 OS FSD라는 AP 다 수직 계열화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연합군을 또 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모바일 혁명 때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애플 제국에 대항해서 연합군이 이제 안드로이드 연합군들이 생겼는데 자, 이제는 그쪽 우리 그 논 테슬라 쪽에서 어떤 연합군이 꾸려질지 거기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세가 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예상을 해보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궁금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언제쯤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까? 그렇다면 기술력,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토탈 솔루션에 대한 기술들은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라는 이제 브랜드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스마트폰 시대에 들었을 때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은 스마트폰에서 성공을 했고 네. LG는 실패를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OS 업체하고 딱 붙어서 누가 AP를 했냐. 그러니까 AP라는 두뇌 칩을 누가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자체 AP가 있었고요. LG전자는 스냅드래곤을 썼죠. 퀄컴에 스냅드래곤 썼는데 네. 초창기는 사실 그 OS 업체들의 기술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 AP 업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빌리티 혁명도 OS 업체들이 딱 정해지면 네. 그 업체하고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AP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이제 계열사가 이제 이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또 엑시도스 오토라는 또 AP를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걸 또 이제 완성차 업체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AP 핵심 플레이어는 퀄컴이잖아요. 퀄컴이 또 자동차 시대. 엔비디아가 또 자동차 시대에서 네.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이제 소부장 밸류 체인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카메라라든지 핵심 센서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수동 소자 이런 쪽이 이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주목해볼 섹터까지 함께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형수 대표가 궁극적으로 올해 또 눈여겨보는 반도체 탑3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화면을 통해서 3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HPSP네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또 뜨거웠어요, 지난 한 해. 네, HPSP하고 좀 인연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수 대표님과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했을 때 네네. 만났던 기업이 HPSP였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다음번에 해는 또 HPSP였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네. 올 상반기 역시나 눈여겨볼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뭐 편안한 자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워낙 네, 또 많이 맞습니다. 올랐기 작년에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 자체가 오르는 게 계속 오르죠. 그렇죠. 네, 계속. 그만큼 회사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재작년 11월에 챗GPT로 인해서 처음 이제 시작된 건데 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달린다 그러면 네. 시가총액 탑 10 안에 반도체 기업들이 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 HPSP가 8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바이오 사이클 때도 그랬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이클 때도 그랬고 네. 결국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밸류 부담이 있다, 비싸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탑 10 안에 4-5 종목은 포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포진될 수 있는 기업들, 수급이 가는 업체들이 더 갈 수 있는 시총 상위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이제 지금 HPSP 같은 업체들이 네.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코스닥 반도체 대장주로서 충분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자체만 보면 고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네네. 많은 또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풀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그 압력을 컨트롤하는 회사입니다. 압력. 압력의 예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면요, 고압 기술이 있으면 공정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온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온 공정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공정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고온이라는 게 보통 고온이라고 하면 반도체에서 700도, 800도가 고온이고요. 저온이라고 해봐야 400도, 500도 정도인데요. 근데 400도, 500도 정도만 돼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통해서 어닐링이라는 게 일종의 열 처리하고 비슷한 공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저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장비고요. 주로 TSMC에다가 장비를 파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를 넘어섭니다. 그 정도로 고마진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대거 적용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어닐링 쪽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산화막 쪽도 이제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아까 효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시장이 그 효율, 수율 잡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HPSP.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 자체가 캐펙스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수요 증가가 이 기업에는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이러한 효율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를 막 많이 사서 캐파를 증설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는 장비는 기존 라인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해서 이 장비를 쓰면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 공정, TSMC 쪽에만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새로운 이제 공정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EUV와 더불어서 네. 추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단수가 기존에 100단대에서 128단에서 이제는 236단까지 높아지잖아요. 요게 300단까지 넘어가면 아마 이 수소 어닐링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가 포인트일 텐데 그를 반영해서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올해는 매출 한 2,300억, 영업이익 1,2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네. 무려 영업이익률이 올해도 50%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신공장을 증설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연간 만들 수 있는 장비 대수가 40대였거든요. 40대 하면 매출이 한 1,600억 나옵니다. 그러면 대당 한 40억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요 캐파 증설이 2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3,200억을 할 수 있는 캐파가 확보되는데 요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증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효과로 인해서 이제 2,300억 매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실적 전망을 정말 눈으로 가시화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업 HPSP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위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 공개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PSP에 이어서 리노공업. 역시나 또 작년 한 해 정말 뜨거웠던, 특히나 연말 랠리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MPU 대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통해서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회사가 퀄컴입니다. 퀄컴. 네, 퀄컴이 이제 그 로컬 칩에서 자체 AI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보통 매개 변수가 18억 개에서 한 7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로컬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네.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PC용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여기는 100억 개까지 제공이 돼요. 그만큼 지금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라이온이라는 자체 CPU를 처음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퀄컴하고 가장 비즈니스 기밀도가 높은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막 뜨면서 가장 밀접도가 높은 엔비디아 친구들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쫙 올랐죠. 맞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보면 리노공업이 제일 유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AI를 보면서 소부장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맞습니다. 서비스인데 커스텀 서비스, 최적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가장 돋보이는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소켓을 하는 회사들은 몇 개 더 있어요. 뭐 ISC라는 회사도 있고 뭐 TSE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럼 왜 굳이 리노공업이냐? 리노공업이 하는 타입은 리노핀 타입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볼펜심처럼 딱 누르면 이렇게 내려와서 탐침을 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분량을 판별하는 건데요. 기존 다른 업체들 하는 거는 압력을 꾹 눌러서 실리콘 그 안에 있던 도전볼들의 배열을 다르게 해서 이게 전기가 통하는 구조인데 실리콘 러버 타입이에요. 그런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리노가 하는 타입은 다 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해요. 그리고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량 생산에 적합한데 온 디바이스 AI 칩이라는 것들은 다 제각각이고 다 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당 칩들마다 요구되는 스펙들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발열이 중요하고 어떤 회사는 주파수 뎁스가 중요하고 어떤 회사는 인터커넥트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튜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인 튜닝을 잘 해줄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들이 좋아야 되겠죠. 고급 엔지니어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들하고 하면서 많은 다양한 변수에 맞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엔지니어링, 필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 서비스가 워낙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 소켓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리노공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매출 2,900억, 영업이익 한 1,2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만약에 AI가 우리가 비싸다, 네.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되려면 시총 탑 10 안에 적어도 5종목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한 개밖에 한 개. 없거든요. 탑 10 진입 가능한 회사 중에 가장 유력한 회사가 리노공업입니다. 오, 네.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떤 시장 수급이 패시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인덱스를 가지고 추종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위주들을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AI ETF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AI 반도체 네. ETF. 그런 쪽에 보면 HPSP하고 리노공업은 기본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오늘 그 시간만 됐으면 반도체 쪽에서 또 ETF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네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리노공업에 이어서 1위는 솔브레인이네요. 네, 솔브레인을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 말에 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좀 시세가 나버렸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올 상반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메모리 감산 종료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카드가 좀 빨리 소진된 느낌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네. 삼성전자 감산이 원래 기존에 한 35% 감산이었거든요. 이게 1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포인트는 이미 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재주들이나 부품주, 뭐 원익 이렇게. QNC라든지 TCK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심텍 같은 회사들도 시세가 1월 2일 날 많이 나버렸고요. 네.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이 이제 여기 피해주들인데 이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났는데 아직까지는 상승룸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낸드 플래시 쪽에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데 네. 현재는 낸드 플래시가 현재지만 솔브레인의 미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신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3나노 공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그 식각을 위한 에천트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에천트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그래서 3나노 GAA 구조로 이 트랜지스터를 깎으려면 솔브레인의 소재는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에 대한 바닥 탈출 여부와 함께 이 솔브레인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솔브레인이 하는 거는요. 이제 낸드 플래시의 이제 고단화 층을 쌓을 때 네. 이게 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채널 홀을 뚫을 때 쓰는 식각인데 네. 그게 이제 인산계 에천트라고 합니다. 에천트가 이제 식각액이고요. 네. 이런 쪽을 이제 독점적으로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하이엔드 쪽은 대부분 솔브레인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확 떨어졌죠. 네, 그래서 피해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오, 그렇다면 사실 매력적임을 저희가 알려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용어들도 많습니다. 뭐 CMP, 하이K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용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는 게 중요하죠. 네네. 이제 붙일 때 이게 우둘투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끈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이거를 매끈하게 깎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산에다가 미세한 알갱이를 섞어요. 그게 CMP 슬러리라는 소재입니다. 네? 이거를 소재를 웨이퍼 위에 뿌리고요. 그리고 패드로 문지릅니다. 이렇게 우리 이빨 양치하듯이. 네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끈하게 평탄하게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화학 기계적 연마라고 해서 CMP라고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이라고 네. 하고요. 요게 많이 필요해지는데 거기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거죠. 치약을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이 이런 쪽에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HBM 생산에 필요한 그 HBM용 라인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이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K라는 소재는요. 기존에 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많이 쓰였는데 네. 이게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이제 채널 선폭이 점점 좁아져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절연층이 전자가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통과하면 안 되는데 스위치를 닫아도 통과해버려요. 이런 이제 쇼 채널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그 산화막 SiO2를 가지고 하면 유전율이 한 3.9 정도 되는데 3.9보다 높은 머티리얼을 하면 이게 선폭이 좁아져도 덜 통과하는 거죠. 네. 그게 하이K라는 머티리얼인데 기존에는 이제 지르코늄이라는 소재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 부각되는 건 하프늄이라는 소재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DNF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DNF를 인수를 했어요. 하이K 머티리얼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거죠. 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쉽게 또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실적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올해 매출 한 9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네. 국내 주식은 턴어라운드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네, 턴어라운드는 항상 세게 반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낸드 플래시 피해주가 이제는 낸드 플래시 수혜주로서 바뀌는 그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의 거는 기대감, 네, 그것도 좀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업 다뤄봤고요. HPSP, 리노공업, 1위 기업인 솔브레인까지 전망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영수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